불가리아는 루마니아 바로 남쪽에 자리 잡은 매혹적인 유럽 국가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 매력적인 마을,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 군침 도는 음식,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저렴한 물가를 자랑하는 불가리아는 아름다운 풍경 외에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세계 최대 장미오일 수출국부터 쿠케리데몬, 퍼레이드, 봄철 바바 마르타 축제처럼 기이하고 매혹적인 축제까지 불가리아는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불가리아는 전통적인 신부시장이 여전히 열리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름답고 신비로운 유럽의 보석 불가리아의 심장부로 떠나는 여정 함께하세요.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준비하고 편안한 소파에 앉아 흥미로운 발견을 함께 나눠요. 자,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시간이 멈춘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 유럽에 300년 넘게 이름을 바꾸지 않은 나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불가리아입니다. 유럽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 중 하나인 불가리아는 역사가 단순히 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고대의 돌에 새겨지고 잊혀진 유적을 통해 속삭여 전해져 내려오는 곳입니다. 공화국이 되기 훨씬 전부터 불가리아는 로마 오스만 제국 등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으며 그 문명의 흔적은 이 장미의 땅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대리석, 로마 목욕탕부터 웅장한 경기장 시대를 초월한 극장까지 불가리아는 고대 건축물들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박물관과 같습니다. 가장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유물 중 하나는 플로브디프에 있는 필리포폴리스 고대 로마 극장입니다. 약 1800년 전 트라이아누스 황제 재위 기간에 건설된 이 극장은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극장 중 하나이며 놀랍게도 오늘날까지도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옛 도시구역의 이름이 돌벤치에 새겨져 고대 시민들을 자리로 인도합니다.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비잔틴 그리스어 비문이 남아있어 이 극장이 지방 의회의 의석 역할을 했음을 증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시간으로 통하는 포털입니다. 그 경기장에 앉아있는 것은 단순히 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상인 오스만, 귀족 불가리아 조상들과 함께 자리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수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불가리아는 미래적인 스카이라인이 아닙니다. 달아빠진 길, 잊혀진 언어, 그리고 기억하는 돌들이 있는 곳입니다. 장미 향기가 나지만 황제와 몰락한 왕국의 목소리로 말하는 나라입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땅에 발을 들여놓을 용기가 있습니까? 불가리아 리브노보의 신비로운 신부 화장의식. 모든 신부는 결혼식 날 눈부신 모습을 꿈꿉니다. 하지만 불가리아 리브노보의 외딴 마을에서는 그 꿈이 기묘하고 상징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곳의 신부들은 매끈한 하얀 드레스나 은은한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얼굴에는 두꺼운 하얀 가루와 반짝이는 장식, 그리고 조화가 덧입혀집니다. 이 변신 과정은 최대 2시간까지 소요되며 이 시간 동안 신랑을 포함한 어떤 남자도 신부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신부는 현대적인 의상 대신 마을 여성들이 직접 만든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는데 각 의상에는 행운과 다산을 기원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신부가 사제의 마지막 축복을 받을 때까지 눈을 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신부는 앞을 볼 수 없는 상태로인 어머니와 남편의 안내를 받으며 예식을 진행합니다. 결혼식은 춤과 전통으로 가득한 즐거운 마을 축제가 되지만 술과 혼전 성관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신랑이 마침내 베일을 들어 올려 신부의 새하얀 꽃으로 뒤덮인 얼굴을 보는 순간 아름다움과 신비로움, 그리고 고대의 상징주의가 어우러진 강렬하고 감동적인 순간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의 결혼식에 이런 전통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장 처녀 신부 판매. 소녀의 처녀성이 여전히 가장 귀중한 자산으로 여겨지고 마치 박람회의 농산물처럼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결혼 제의를 받는 곳을 상상해 보세요. 충격적으로 들리겠지만 이러한 전통은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한 불가리아에서 21세기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타라자고라 마을에서는 1년에 4번 칼라이지라는 소수민족이 모여 신부시장이라는 행사를 엽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15세에서 18세 사이의 어린 소녀들이 화려한 의상을 입고 화장을 한 후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예비 신랑감에게 소개됩니다. 불가리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에 살면서 종종 광업에 종사하는 이러한 많은 가족들에게 이 시장은 단순한 전통을 넘어 재정적 생명줄과 같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부모들은 딸을 파는 것을 가계 지출을 줄이고 빚을 갚는 방법으로 여깁니다. 소녀들은 사춘기에 이르자마자 학교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부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 문화권에서 처녀성은 단순한 가치관이 아니라 가격표이기 때문입니다. 처녀 신부는 5,000권에서 10,000원, 불가리아 레프 약 2,800달러에서 600달러의 가격에 살 수 있지만 나중에 처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가족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소녀는 사회에서 버림받고 공동체의 수치로 낙인 찍힙니다. 일부에서는 이 행사를 문화적 전통에 뿌리를 둔 중매박람회로 치부하지만 비평가들은 젊은 여성을 상품화하고 그들의 가치를 순결과 외모에만 묶는 과거의 불편한 유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소녀의 미래가 아름다움, 처녀성, 그리고 금전적 거래로 결정된다는 생각은 특히 평등과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에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현대 유럽에서도 그런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존재하며 이로 인해 우리는 불편한 질문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발전했을까요? 그리고 가난과 전통의 그늘 속에서도 그런 관습이 여전히 번성한다면 진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이 관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이는 세상이 꼭 나눠야 할 대화입니다. 아마 들어본 적 없을 불가리아의 독특한 크리스마스 전통.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구운 고기와 반짝이는 트리 장식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반면 불가리아는 고요한 상징주의와 영적인 깊이를 추구합니다. 크리스마스는 12월 24일 저녁 가족들과 함께 완전 채식 만찬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정교의 신앙에 뿌리를 둔 전통입니다. 요리의 수는 보통 5, 7, 9 또는 11가지로 홀수여야 하며 콩피망 속을 채운 호박 포도 잎으로 속을 채운 쌀, 그리고 동전이 숨겨져 있는 둥근 축제의 빵과 같은 특별 요리가 포함됩니다. 빵에서 동전을 발견하면 다음 해의 행운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점은 저녁 식사 후 누구도 식탁을 치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은 음식은 성모 마리아나 조상의 영혼이 집에 찾아온다는 믿음을 기리기 위해 밤새도록 그대로 둡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미혼 또는 신혼 남성들이 정교한 민속 의상을 입고 집집마다 다니며 고대 캐럴을 부르고 가정을 축복하는 콜레다리 전통으로 축하가 이어집니다. 이 의식은 오직 남성들만 거행할 수 있으며 집주인들은 그들에게 쿠키 동전 그리고 직접 만든 간식을 선물합니다. 역사에 깊이 뿌리내린 이 풍습은 불가리아 크리스마스를 세계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한 문화적 테피스트리로 변모시킵니다. 쿠케리 축제. 불가리아의 가장 야성적이고 신비로운 전통. 새해가 시작되면 불가리아의 일부 마을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기괴하고 매혹적인 축제 중 하나인 쿠케리가 활기를 띱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의식은 고대 트라키아인들의 술 다산 그리고 재생의 신 디오니소스 숭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은 기괴한 동물 얼굴이 새겨진 거대한 나무 가면을 쓰고 가면에는 뿔깃털 또는 사나운 표정이 새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염소나 양 가죽으로 몸을 감싸고 허리에는 커다란 종을 두르고 악령을 쫓기 위해 거리를 쿵쾅거리며 걸어갑니다. 나무칼이나 바질과 같은 상징적인 허브로 무장한 이들은 춤추고 포효하며 새해의 각 가정에 축복을 내리고 평화 건강 그리고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전통적으로는 남성들만 참여했지만 오늘날에는 용감한 소녀들도 대열에 합류합니다. 행사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익명을 유지해야 하며 가면 뒤에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합니다. 그 후 가면은 버려지는데 이는 가면에 달라붙어 있을지도 모르는 악마들을 상징적으로 내던지는 행위입니다. 신화와 축제가 뒤섞인 민속과 공포가 어우러진 시각적으로 놀랍고 등골이 오싹한 광경입니다. 용기가 있다면 자정의 쿠케리를 보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문화적 경험 중 하나가 될지도 모릅니다. 1, 2번 불가리아 전통 호로 댄스. 에너지와 통합의 나선형 의례. 불가리아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통합적인 문화 의례 중 하나는 호로 춤입니다. 발칸 반도 전역에서 공유되지만 불가리아 전통에 가장 깊이 뿌리내린 집단 민속 춤입니다. 이 역동적인 의례에서 사람들은 손을 잡고 원선 또는 나선형을 이루며 전통 음악의 박자에 맞춰 리드미컬하게 함께 움직입니다. 스텝은 천천히 거의 의식처럼 시작하여 경쾌한 속도로 고조되며 우아한 미끄러짐에서 즐거운 점프로 전환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합류할 때마다 그 형태는 더욱 넓어지고 이론상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인간 움직임의 사슬을 형성합니다. 호로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우주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사람들을 자연과 서로 연결한다고 믿어집니다.
결혼식, 생일, 마을 축제, 국가 축제 등에서 호로 춤을 볼 수 있으며 이 춤은 공동체 의식과 축하를 표현하는 강력한 표현이 됩니다. 수십 명, 심지어 수백 명의 무용수들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황홀합니다. 불가리아를 방문하게 된다면 그저 구경만 하지 말고 직접 가서 손을 잡고 고대의 리듬이 펼쳐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11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 보물이 불가리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고대 유물이라고 하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를 떠올리실지 모르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금 유물은 불가리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흑해 연안 근처 바르나 네크로폴리스에서 고고학자들은 기자의 피라미드가 구상되기도 훨씬 전인 기원전 5000년기의 눈부신 보물들을 발굴했습니다. 보석과 의뢰용품을 포함한 이 섬세한 금유물들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된 문명과 복잡한 사회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불가리아는 현재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고고학적으로 풍부한 나라로 꼽히며 1만 5천 개가 넘는 고대 트라키아 무덤이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그중 상당수는 아직 탐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대의 역사, 신성한 매장지,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에 매료된다면 불가리아는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도 금광과도 같습니다. 10번 불가리아 장미 보호구역. 세계의 향수가 시작되는 곳. 장미의 나라 불가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연의 가장 귀중한 선물 중 하나로 가득한 계곡 전체가 장미로 가득합니다. 소피아에서 동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곳에는 전설적인 장미 계곡의 중심지인 카잔루크가 있습니다. 170개가 넘는 마을이 170km에 달하는 드넓은 꽃밭에서 장미를 재배합니다. 이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장미 생산지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사 다마스케나가 재배되는 곳입니다. 이 장미의 향기는 너무 강렬해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장미입니다. 이곳 꽃잎은 중세 시대부터 고급 향수와 스킨케어 제품의 초석이 되어온 전 세계 장미 에센셜 오일의 85%를 생산합니다. 이 귀중한 오일을 추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 1글 얻으려면 약 300송이의 신선한 장미가 필요합니다. 장미 오일 1kg를 만들려면 3,500kg의 꽃잎이 필요합니다. 매년 봄 이 지역에서는 장미 축제가 열려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전통 음악, 민속 무용, 장미 따기 의식, 그리고 다채로운 색과 향기로 가득한 화려한 행사입니다. 자연과 향기,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사랑한다면 이곳을 놓치지 마세요. 이번 그리스와 불가리아는 개 한 마리 때문에 거의 전쟁을 벌일 뻔했다. 전쟁은 종종 토지 자원, 종교 및 정치와 관련된 이유로 발발하지만 많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어리석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1925년 그리스와 불가리아가 길 잃은 개를 놓고 벌인 군사적 충돌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1925년 10월 18일 두 나라의 국경 근처 세이츠의 데미아 카피아 고개에 주둔하고 있던 그리스 군인의 개가 갑자기 불가리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애완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군인은 국경을 넘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재빨리 그를 쫓았습니다. 불가리아 국경 경비대가 즉시 발포하여 침입한 그리스 군인을 사살했습니다. 그리스 국경 경비대가 불가리아 쪽으로 맹렬하게 발포했고 적도 총격이 가라앉자 방역했습니다. 그리스 대위와 그의 부하들은 백기를 개양하고 국경 지역에 진입하여 평화와 협상을 촉구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불가리아 측이 발포하여 대위를 죽이고 그리스 쪽으로 달려가던 장교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리스는 불가리아가 책임자를 처벌하고 공식 사과를 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200만 프랑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불가리아 정부는 최후 통첩을 이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판갈로스가 파견되었습니다. 10월 22일 국경 너머로 2만 명의 병력이 패트릭 마을과 인근 마을을 점령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불가리아는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1만 소르를 배치했지만 그리스는 마을을 계속 통제하고 주변 지역을 포위했습니다. 불가리아는 유엔의 전시내에 개입을 요청했고 결국 유엔은 휴전을 명령했고 그리스는 즉시 군대를 철수하고 전쟁을 시작한 불가리아에 보상해야 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요청을 준수하고 불가리아의 45부 정권패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번개 전쟁으로 불가리아 군인 50명과 그리스 군인 102명이 사망했습니다. 애완견이 모의 경주를 했다고 해서 수백 명이 죽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매년 3월 1일 8번째 바밤맛 봄맞이 의식. 불가리아인들은
서로에게 마티네티 팔찌를 선물합니다. 이는 오랜 전통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고대 슬라브 불가리아인의 왕위 선서식에서 키시르는 여동생이 쿠밧의 고향에서 새 제비를 통해 보낸 흰색과 빨간색 실로 만든 화환 형태로 첫 봄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스페르는 매우 기뻐하며 그것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그 후 그는 모든 신하들에게 흰색과 빨간색 실로 만든 팔찌를 팔의 목의 문 앞 나무에 착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건강 장수 번영을 상징하는 두 가지 기본 색상인 빨간색과 흰색으로 양모실이나 실크로 따하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첫 봄이 올 때까지 3월 내내 이 팔찌를 착용합니다. 새 줄기제비 뻐꾸기 뱀이나 꽃이 핀 나무를 본 후 마티니를 내려 돌 아래에 숨겼습니다. 마당의 과일 나무에 걸었습니다. 강에 던지거나 지붕 위에 던졌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봄맞이 의식으로 여겨집니다. 7번 불가리아의 전설적인 요거트. 발칸반도의 건강 비법. 살면서 다양한 종류의 요구르트를 맛보았을지 모르지만 불가리아 요구르트를 맛보기 전까지는 진정한 최고의 맛을 경험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진하고 크리미한 질감과 은은한 새콤한 맛으로 유명한 불가리아 요구르트 현지에서는 키셀로 물야코라고 불리는 단순한 유제품이 아닙니다. 국가의 보물이자 문화유산입니다. 이 요구르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된 전통적인 제조법뿐 아니라 희귀한 프로바이오틱스 박테리아인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 락토바칠루스 불가리추스가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불가리아의 자연 환경입니다. 불가리아 요구르트에서 처음 발견된 이 균주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자연 그대로 발견되지 않으며 장수 소화 건강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가리아의 각 지역은 양소 또는 버팔로 젖으로 만든 독특한 레시피를 가지고 있으며 일상 식사의 일부로 또는 가볍고 상큼한 디저트로 즐기기에 좋습니다. 불가리아에 가신다면 꼭 신선한 맛을 드셔보세요. 한 스푼으로 건강 역사 유산을 모두 맛볼 수 있습니다. 6번 불가리아의 사랑받는 백파이프. 산에서 들려오는 소리. 사람들은 백파이프를 떠올릴 때 흔히 안개자욱한 스코틀랜드 고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불가리아에서는 백파이프의 은은한 선율이 그 못지않게 상징적입니다. 불가리아에서는 가이다가이다라고 불리는 백파이프가 염소 가죽으로 제작되어 소박한 외관을 지녔지만 그 소리는 그만큼 풍부하고 감동적입니다. 젊고 나이 든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산골마을 문화축제 결혼식 등에서 깊고 울려 퍼지는 백파이프의 음색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백파이프는 불가리아 민속 음악 전통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실제로 2012년 5월 불가리는 3자베3명의 가이다 연주자가 함께 9분짜리 민요를 연주하며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백파이프 앙상블이었습니다. 조용한 언덕에 늙은 양치기 든 마을의 흥겨운 거리 공연자 든 불가리아 백파이프는 산의 기운 전통의 리듬 그리고 민족의 혼을 담고 있습니다. 5번 행운을 기원하는 물붓기. 감동적인 불가리아 전통. 불가리아에서는 행운이 물처럼 흐릅니다. 말 그대로 말입니다. 불가리아에서 가장 따뜻하고 흥미로운 풍습 중 하나는 가족이 중요한 일, 예를 들어 계약, 대학, 시험, 면접, 심지어 결혼식을 위해 집을 나서기 직전에 문 앞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밖으로 나가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문 앞에 살며시 물을 뿌리며 전통적인 축복을 전합니다. 당신의 성공이 물처럼 흐르기를. 이 아름다운 행동은 미신을 넘어 삶이 어디로 향하든 순탄한 길 풍부한 행운,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기원하는 상징적인 방식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이 풍습은 현대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러 마을에서 여전히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가리아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앞에 물이 부어지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단순히 물을 쏟은 것이 아니라 축복이 흐르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4번 불가리아의 독특한 초봄 전통. 케이크 재채기 그리고 염소. 새해 전야 자정이 되면 불가리아의 가족들은 환호하고 포옹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에 깜짝 선물이 담긴 아주 특별한 케이크를 즐기기 위해 모입니다. 케이크 층 사이 어딘가에 동전이 숨겨져 있는데 그 케이크에서 동전을 찾는 사람은 새해 내내 행복과 행운을 누린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웃음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달콤한 순간은 다른 지역의 이 엄숙한 전통과는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첫 모임에서 가장 먼저 재채기를 하는 사람이 온 가족에게 행운과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집니다. 사실 이 재채기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서 주인은 행운에 재채기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로
염소소, 심지어 조랑말 네, 맞습니다. 진짜 농장 동물이죠. 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이상할까요? 어쩌면 매력적일까요? 물론이죠. 불가리아의 가벼운 관습과 깊은 상징주의가 어우러져 새해의 시작을 정말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3번 불가리아 군대. 전투에서는 무패 전쟁에서는 승자. 불가리아 역사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거의 역설적인 사실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불가리아 군대는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고 전장에서 깃발을 빼앗긴 적도 없습니다. 불가리아 병사들은 규율 전략 그리고 용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전장의 위력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아는 공식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가들은 군대의 실패보다는 정치적 실수와 지도자들의 잘못된 동맹 관계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주목할 만한 역사는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과 동맹을 맺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아는 유대인들을 보호한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엄청난 압력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아 유대인은 단 한 명도 나치 강제 수용소로 추방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은 4만 8천 명이 넘는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혼란 속에서도 빛나는 도덕적 용기의 유산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경받고 있습니다. 전장에서의 용맹함과 비인간성에 맞서는 인간성이라는 복잡하면서도 품위 있는 역사적 균형을 이룬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 불가리아는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하지 않습니다. 발렌타인데이가 2월 14일에 다가오면서 모두가 사랑을 축하하게 되어 설렘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이날 불가리아에서는 매년 다른 행사를 기념합니다. 불가리아 사람들은 포도원의 수호성인인 성 트리온을 기념하여 하루 종일 와인을 즐기고 이날에 잔치를 벌입니다. 불가리아 사람들은 와인을 많이 마십니다. 트리온 자라잔 데이는 이 나라에서 수세기 동안 기념되어 왔으며 매년 2월에 열리는 사랑 축제에 질렸다면 이 명절을 경험하기 위해 불가리아로 가십시오. 왜냐하면 이곳이 당신에게 딱 맞는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리온 제르자는 전통적으로 불가리아 시골에 펼쳐진 포도원에서 한 해의 첫 번째 작업일입니다. 이 의식에는 종종 기독교 사제가 포도원을 축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성 트리온은 포도원의 수호자이자 모든 와인메이커의 수호자자로 여겨집니다. 의식이 거행된 후 잔치가 시작되고 일꾼들은 전설에 따르면 고기 치즈 와인에 대한 보상을 합니다. 포도원의 포도나무를 가지치고 돌보는 동안 트리오는 들판을 가로질러 걷는 아름다운 여성을 관찰했습니다. 트리오는 그 여성의 아름다움을 홀리고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의 코 일부를 잘라낸 후 그는 자신의 사랑과 추억을 포도나무나 와인병에 보냈습니다. 와인 축제와 발렌타인데이의 조합은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와인을 빌려 파트너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띠리라키아 와인은 불가리아의 국민 음료입니다. 영어 인생에서 불가리아에서 매우 인기 있는 과일 와인인 레야레야를 들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보드카의 남부 슬라브 버전이라고 불리는 이 와인을 마시면 다른 모든 술을 잊게 될 것입니다. 라키아 와인은 일반적으로 알코올 함량이 50, 80%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90%까지 생산하기를 좋아합니다. 라키아 와인은 불가리아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등장합니다. 여기 원주민들은 종종 캐비닛에 수제 라키아가 가득 찬 위스키 병이 없다면 진정한 불가리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심리치료사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라키아는 더 저렴합니다. 이것은 많은 불가리아인이 모든 외국인을 좋아한다는 현대 속담입니다. 불가리아인에게 저녁 식사 초대를 받을 만큼 운이 좋은 외국인에게는 항상 강한 라키아 한 잔이 제공됩니다. 이것은 환대와 선의의 표시로 여겨집니다. 라키아는 포도, 자두, 살구, 배, 사과, 체리, 무화과 등 거의 모든 과일에서 증류할 수 있습니다. 불가리아에서는 포도, 자두, 살구가 종종 원료로 사용됩니다. 가장 유명한 플럼 라키아 지역은 불가리아 중부의 트로안 산악 마을 주변에 있으며 가장 향기로운 살구 라키아는 다누강 근처의 투트란 지역에서 나옵니다. 불가리아에 도착하면 이 레이아 와인을 꼭 맛보아야 합니다. 속담에 따르면 레이아 와인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은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 와인이 불가리아의 영혼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기에 오면 꼭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행을 다니며 유럽의 아름다운 나라, 불가리아에 대한 가장 이상한 사실 수억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세요.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든다면 채널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여 채널의 최신 영상을 가장 먼저 보세요. 지금은 안녕히 가세요.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불가리아입니다.
아침에는 자두 브랜디를 홀짝이고 정오에는 악마를 쫓는 축제에 우연히 들어가고 해 질 역해는 신부 시장을 구경할 수 있는 나라죠. 솔직히 말해서 아름다운 산과 맛있는 요구르트,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멋진 교회 몇 군데를 기대하고 왔어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불가리아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타임머신입니다. 한 발은 고대 전통에 다른 한 발은 현대 세계, 그리고 어떻게든 두 발은 정반대 방향으로 자신 있게 걸어가고 있죠. 신비로운 분장 결혼식부터 영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손길이 닿지 않은 크리스마스 테이블까지, 불가리아는 단순히 문화를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침없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어떤 것들은 저를 웃게 했고 어떤 것들은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저를 멈춰 서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리아의 마법입니다. 불가리아는 당신에게 감명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무언가를 느끼도록 도전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색다른 곳이 아니라 깊고 경이로운 기묘함을 찾는다면 바로 이곳이 정답입니다. 저는요, 불가리아를 완전히 이해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분명 흔적을 남겼어요.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지역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정도밖에 없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멋진 여정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모험에서 만나요.